안녕하세요. 돈 되는 상식입니다. 오늘은 4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4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어마무시하게 바뀝니다. 위반 시 기존 과태료의 3배까지 부과된다고 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데요. 시행은 5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11월 10일 개정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으로 과태료 상향 규정은 6개월의 경과 후에 시행됨에 따라서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이미 한 번 상향되었었는데 추가로 한 번 더 상향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은 4만원인데 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기존의 2배인 8만원에서 5월부터는 12만원으로 상향되는데요. 승합차의 경우에는 13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변을 잘 살펴보면 과속카메라와 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뿐만 아니라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단속이 강화되었는데요. 이번에 과태료가 3배로 바뀌면서 더욱 적극적인 단속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도 합니다. 주민신고제는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안전신문고를 활용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요. 학교 정문 앞이나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와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등 5대 불법 주정차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사진 2장을 첨부하여 1분 간격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3배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듯 하네요. 주정차 위반 외에도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이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승합차는 14만원, 승용차는 13만원, 이륜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속도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으로 20km 이하는 7만원, 20km 초과 40km 미만은 10만원, 40km 초과 60km 미만은 13만원, 60km 초과 시에는 16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제한속도 30km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포함되어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게 되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11월 27일부터는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법이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어린이 체육시설,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등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하도록 바뀌었고,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가 신설이 되었는데, 동승보호자의 탑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부착하는 것으로 동승자가 탑승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를 부착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보행자 안전속도인데요. 전국에서 실시하는 안전속도 5030입니다. 이는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걸쳤는데요. 올해 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도로에 시행됩니다. 이미 부산과 몇몇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자리를 잡았는데, 보행자 중심의 안전수준 개선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도심 내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의 자동차 운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한국교통안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68개 지역 안전속도는 5030 시범지역 효과로 사망자 수 63.6%가 감소하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 13.3%가 감소하였으며, 차량 정체는 급가속, 급정거가 줄어들고 통행시간 차이는 2분밖에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5030을 시행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속도 제한을 50km로 모든 나라에 권고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추는 방안이 전 세계 47개국이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의 교통안전 대책이라고 합니다. 실제 60km로 운행을 하다가 50km로 운행을 하면
상당히 느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행자의 안전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보행자 또한 무단횡단이나 차도를 이용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할 듯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바뀌게 되는데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 도로인 간선도로는 기존 최고속도 60km였던 것을 시속 50km의 속도로 운행이 제한되고,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주택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기존 최고속도 40km였던 것을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되는데요. 도로마다 그리고 지자체마다 규정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운전하실 때 규정 속도를 잘 살피시고 안전운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동 킥보드인데요. 전동 킥보드는 남녀노소 누구나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입니다. 또한 인도에는 전동 킥보드 업체에서 깔아놓은 킥보드 때문에 보행자 인도를 막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전동 킥보드는 직접 페달을 밟아가면서 체력을 소비할 필요가 없고 가볍게 주행할 수 있으며 주정차가 쉬울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전기 콘센트만 있다면 충전이 용이한 반면에 도로와 인도를 종횡무진하며 보행자 또는 자동차와의 충돌 사고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이동수단인데요. 해마다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급증하여 2017년도에 비해서 5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전동 킥보드의 규제가 2021년 4월부터 강화가 되는데요. 앞으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킥보드 탑승이 가능하고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 중학생도 전동 킥보드 탑승이 가능했지만 4월부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만 전동 킥보드 탑승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 미성년자인 본인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부모의 지도가 필요할 듯 하네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만큼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야 하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킥보드 한 대에 2인 이상 탑승은 불가하며 마찬가지로 이를 어길 시에는 부모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간 주행 시에도 반드시 조명을 켜야 합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로 사고를 낼 경우에는 운전자 처벌도 강화가 되는데요. 전동 킥보드가 원동기 장치로 간주되면서 사고가 나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나 특정 가중처벌 특례법이 적용이 되는데요. 인도에서 타다가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만약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대상 사고 및 뺑소니 사고에는 가중처벌이 적용이 되는데요. 더욱 조심해야 할 듯합니다. 이처럼 2021년 4월 1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들이 있는데요. 모르고 기존처럼 하신다면 과태료 폭탄이나 벌금 폭탄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서 안전운전 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